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약품이고요. 코드번호 202-3910입니다. 자, 대한약품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니까 뭔가가 이슈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제 지수만 보더라도 뭔가 호재가 좀 있나? 약간 이때 좀 뭐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 기업의 좀 미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대한약품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보면은 이제 클리플로주, 뭐 네프리솔주, 약간 이런 식염액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포도당, 약간 수액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다.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좀 이제 수액 같은 부분들이 좀 환자들이 좀 많아지면은 매출처가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수액이라는 거 자체가 좀 뭐랄까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죠.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바이오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품의 뭐랄까 어, 접근성이라고 할까? 약간 이제 사용하는 수요는 많지만 그런 경쟁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쪽인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수익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 우리 9월 달에 주가를 보면은 이게 뭐 때문에 좀 올라갔나? 이 기사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소제약사 대한약품 수익 개선 나설까? 이게 2월 19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일단 이 회사가 수액제, 앰플제, 영약 수액제 그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약사다. 일단 역사는 좀 오래된 그런 회사인데 뭐 수액 제품이 매출이 98%를 차지를 한다. 앰플과 바이알 제품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한다. 입원 환자에게 기초 수액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국내 병원 입원 일수를 통해서 대한약품 실적 전방 지표를 일단 추정할 수 있다.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 이런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수액이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좀 사용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지 않았을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긴 들고요.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좀 주춤을 했다. 약간 영업이익이 11%, 31%, 38%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좀 실적을 발표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당해 사업년도 그리고 작년 한 11% 정도 영업이익이 좀 줄고 38% 정도 단기 순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6월 10일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 얘기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좀 2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환자가 좀 늘어나는데 늘어났을 것을 좀 추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하죠. 자, 9월에 당시에 대한약품 주가가 좀 급등했던 건 당시에 부데소니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긴 했습니다. 자, 부데소니드 성분이 함유된 부데코트 흡입액을 제조를 하고 있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좀 있었다. 자, 근데 그 주가 상승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기대감들이 동반이 좀 됐다가 주가가 한 번에 다 이제 또 내려 꽂으면서 약간 이 기대감들이 다 반납한 약간 일회성인 이슈로 좀 그쳤었죠. 자, 근데 실적적인 측면들 보면은 좀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EPS적인 부분들이 좀 줄었다. 이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분기 실적, 좀 적자,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면서 좀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씩 매출액이 좀 줄었는데,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약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EPS가 좀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을 EPS, PER 좀 계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PER이 지금 7배 수준에서 12배 수준까지 좀 낮아진다.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 재무의 건전성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재무 건전성은 일단은 좀 안전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매출이 다각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순이익이 모두,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이 좀 이제 줄어들었는데, 매출 구조를 좀 다각화해가지고, 다시 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좀 준비를 할 것이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증가 효과를 좀 거둔 적도 있었고, 일단은 뭐랄까 이게 실적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보다는 투자를 좀 받기에 좀 용이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 개편, 신약 개발보다는 수익 매출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에서도 좀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고, 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는 거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쁘진 않겠다. 근데 약간 사실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나서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주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 있는 부분들을 좀 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주사제, 흡입현 천식 치료제, 부갑상선 기능함 증진제, 진증 치료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임상에 대한 약간 연구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라는 소식 좀 들려주면은 바이오 종목답게 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환자들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코로나 환자들은 늘어났는데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히려 병원에서 코로나 뭐 전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음압병실 뭐 그런 거 제외하고도 병원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액 제품군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환자가 다시 좀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으면은 이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다시 좀 이제 매출 구조 다각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이 다시 정상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주당 40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크게는 없어요. 사실 주당 36,500원 부근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 배당락 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주주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 기업의 뭐랄까 재무가 악화가 되는 것보다는 재무가 바이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재무가 좀 탄탄하구나, 안전성이 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뭐 PER이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 바이오 특성상 그래도 일단은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좀 이제 좀 안전성, 투자를 받아서 임상을 진행하고 하려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재무를 좀 탄탄해 가지고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좀 탄탄한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뭐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바이오 종목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흑자가 나고 있어도 200배 300배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흔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싸다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좀 탄탄하구나, 그런 부분들 좀 안전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차트가 좋으면은 뭔가 없던 호재도 나타나는 약간 그런 이전에 그 부대 소니드에 대한 이슈들이 좀 더 한번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주요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지금 현 주가에서 36,000원 이 부분을 좀 이탈하지 않고 좀 더 낮게 35,800원 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준다 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일단 홀딩을 한번 외쳐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36,000원
보수적으로 잡으면 36,000원,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잡으면은 35,600원, 800원 약간 이 부분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수원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중간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3월 1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3전 2승 1패 이렇게 게시물이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 뉴욕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장의 이슈가, 뉴욕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적인 이슈들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참고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장 이제 시작을 하면은 9시 경남스틸 현재가 2,600원,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 9시 1분에 이즈미디어 현재가 18,700원, 1차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7,800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 5,500원, 1차 목표가 5,665원, 손절가 5,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목 추천드리고, 경남스틸이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차트를 통해서 호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즈미디어 24,4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경남스틸, 이즈미디어,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료 추천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를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 이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경남스틸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즈미디어 17%, 그리고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우리 100% 수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능하면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VIP 추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한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이 장이 열리는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을 추천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